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저 사람한테 그동안 속마음을 다 털어놨는데, 나중에 이게 독이 되어 돌아오면 어쩌지? 나이 들수록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얼마 전 오래된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몇 달 전 남편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냉랭하게 지내던 시기였죠. 속이 답답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어요. 남편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감정이 상했고 한동안 대화도 없이 지냈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 다른 지인과 대화 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과장해서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남편하고 요즘도 사이 안 좋대, 거의 별거 수준이라더라는 말까지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바로 자녀 문제에 관한 말입니다. 특히 자녀의 재산이나 사업 상황 등은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님은 아들이 좋은 회사에 입사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뜻밖의 일을 겪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들에게 취업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심지어 오랜만에 연락 온 친척들도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단순한 자랑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부담을 느꼈고 결국 부모님께 내 일은 나 스스로 해결할 테니 제발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라며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제야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자식 자랑은 해도 해도 누가 말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자녀 자랑은 그 자녀의 발목을 잡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자랑하면 자녀가 부담을 느끼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혹시 그래도 자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성과나 재산이 아닌 자녀의 건강이나 취미 정도만 언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등산을 시작했다더라 정도로요. 무엇보다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직접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더군다나 자녀의 성공 이야기만큼이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자녀의 실패나 어려움입니다. 한번 떠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다시 성공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실패의 기억을 쉽게 지우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앞날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관한 말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불화나 금전 문제는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한 동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더군요.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동네 친구들한테 했다가 그 소문이 남편 회사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결국 남편이 명예퇴직을 당했고 3년 전에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그때 내가 입만 다물었어도 라며 후회한다고 합니다. 맹자께서는 군자는 입을 조심하고 욕심을 절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을 지키듯 입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배우자의 단점이나 잘못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시나요? 그때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나중에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부부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평생의 신뢰를 잃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전문 상담사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부 사이의 감정을 정리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대화를 이어가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언도 받을 수 있지요. 배우자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돈 욕심이 없어서 시댁에 용돈도 많이 주고 친정에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줘요라는 말이 나중에는 양가 친척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내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다닌다며 서운해할 수도 있죠. 부부 사이의 애정이나 신뢰는 침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입 조심해서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재산 문제입니다. 특히 보험금, 퇴직금, 상속받을 재산 같은 민감한 금전 정보는 가족에게도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 친한 후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이 후배는 퇴직하면서 받은 2억 퇴직금 이야기를 형제들한테 했다가 큰 후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설날, 추석 때마다 형님은 퇴직금도 많이 받았으니 용돈 좀 더 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됐고 부모님 요양원비도 혼자 부담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서 지금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더군요. 노자의 도덕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물을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잃게 된다. 재물 자랑이 화를 부른다는 뜻이죠. 우리 속담에도 가난은 나누면 낫고 부자는 나누면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재산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항상 실제보다 절반 정도로 줄여서 말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저 먹고 살 만큼만 있다 정도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목돈 이야기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알리고 그것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40년간 근무하면서 보니까 재산 문제로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한 번은 5천만 원 정기예금 만기 이야기를 친구한테 했다가 그 친구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인간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분도 계셨죠. 돈 이야기는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는 심장과 같아서 아무에게나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건강 문제인데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 민감할 수 있는 암이나 큰 수술 이야기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한 지인이 무릎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수술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니고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었는데 친한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선 수술받고 당분간 못 걸을 거라더라.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거래라는 말들이 퍼지더니 심지어 한 친구는 이제 노후에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 아니냐며 걱정스럽게 연락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순식간에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사람처럼 소문이 난 거죠. 한의학의 대가 허주는 병은 입을 통해 들어오고 화는 입을 통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건강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 생각지도 못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요즘 어디가 안 좋으시다면서요? 라고 물어보더라도 그저 나이 들면서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라고 가볍게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진료를 받고 계시더라도 정기 검진 차원에서 다니는 거예요 정도로만 말씀하세요. 특히 요즘처럼 의료보험 정보나 건강 기록이 중요한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몇 년 전 유방암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다녀왔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남편에게만 살짝 알렸죠. 건강 문제는 해결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 것은 다른 사람의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김 과장님이 큰 병원에 입원하셨대라는 식의 이야기는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니까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타인의 비밀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여러분만 믿고 털어놓은 고민이나 약점은 영원히 가슴에 묻어두셔야 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동네 지인이 저에게만 조용히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큰 시험에서 떨어져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별 생각 없이 다른 지인에게 그 집 아들이 이번에 시험 힘들었대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몇 번을 거쳐 퍼지고 나니 나중에는 그 집 아들 공부 못해서 결국 포기했다더라 같은 말까지 돌아버렸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그분은 저를 더 이상 믿지 않았고 결국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존립할 수 없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신뢰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수십 년 우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셨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잊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옛말에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라는 말이 있죠. 비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의입니다. 제가 은행에 있을 때 보니까 예금 액수나 대출 내역 같은 금융정보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은 더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이혼 위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10년이 넘도록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그때 당신이 내 말을 지켜줘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인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버드대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에는 공감을 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았는지를 더 신경 쓴다고 말합니다. 즉,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은 위로가 될 수 있어도 그 이야기가 나를 바라보는 상대의 시선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한 번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내 입장에선 별 생각 없이 했던 말이 상대에게는 오래도록 남아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 수전 핑커는 진정한 친밀함은 모든 걸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것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결국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녀 문제, 배우자와의 갈등, 돈 이야기. 가까운 사이일수록 터놓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 말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순간 털어놓고 후회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말을 했다가 후회해 보셨나요? 혹시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서로 배우고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